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TV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조국과 문재인, 김남국과 이재명 너무 데칼코마니 똑같다. 복사판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식을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기 앞서서 아직도 미처 강신업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죠. 파죽지세로 그야말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거의 원사이드하게 이겼죠. 문재인 대통령이 41% 정도를 얻었는데 2등은 24% 정도밖에 못 얻었으니까 거의 원사이드하게 쉽게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기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깜빵 집어넣고 그 후에 다시 이명박 대통령 깜빵 집어넣고 그야말로 수백 명의 이 보수 인사를 깜빵에 집어넣습니다. 대법원장까지 깜빵에 집어넣고 정말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문재인이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 문재인 후계자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 이거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문재인 위에서 상황 노릇을 한 이해찬도 자기들이 20년 집권 자신 있다. 아니 100년 집권할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말이죠. 있었던 총선에서도 거의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민주당이 얻었습니다. 사법부도 장악하고 입법부도 장악하고 행정부 장악, 언론 권력도 장악하고 시민 권력도 장악하고 그야말로 황제와 같은 대통령 권력을 누렸습니다. 문재인이 하면 다 된다. 이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이 문바들은 문재인을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이 정권 창출에 실패했을까요? 왜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실패했을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세 등등했고 언론은 완전히 좌편향이었고요. 시민단체도 그야말로 돈 퍼주고 난리 떨어가지고서 그야말로 완전히 장악했고요. 저 좌파들이. 국회도 장악했고요. 지방선거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벽히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참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좌파가 졌다는 게 이상한 거죠. 우파가 이겼다는 것이 기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딱 한 사람 때문에 결국 그렇게 문재인 입장에서는 사달이 난 거죠. 권력을 뺏긴 거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입니다. 조국입니다. 조국이를 민정수석에 앉혔다가 다시 이걸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이 그야말로 좌파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입장에서는 통한의 이 한수 때문에 신의 한수가 아니라 이 악마의 한수 때문에 결국 권력을 뺏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조국이가 민정수석 하다가 법무부 장관 욕심내지 말고 총선으로 방향을 선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다. 역사의 가정이란 없지만 이것을 가정해 보면 만약에 정말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부산으로 국회의원 나가면 이거 100%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좌파가 유리한 데 나가면 이거 100% 아닙니까? 남국이도 되는데 조국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때 조국이가 국회의원이 됐더라면 그리고 문재인의 후광을 받아가지고서 대통령을 노렸더라면 지금 윤석열이 아니라 조국이가 대통령이 돼 있고 정경심은 영부인이 돼 있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그 반대 입장이 됐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말이죠. 원래가 조국이를 민정수석 시켰다가 법무장관 시켰다는 얘기는 조국이를 다음 후계자로 사실은 낙점했던 거죠. 조국이가 인물도 훤칠하네, 인기가 있네, 키도 크네, 하여튼 이 족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이가 나가면 누가 나와도 된다. 뭐 홍준표 같은 사람 나와봤자 조국이한테 그 뭐 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대가 안 된다. 하나만 하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조국이를 키우려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둔 거 아닙니까? 조국이 그 법무장관으로 내정했을 때 그때 조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리가 터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모펀드라든지 그다음에 입시 비리라든지 웅동학원이라든지 그때 조국을 빨리 내리고 법무장관을 빨리 교체하고 조국이가 상처를 덜 입게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그 법무장관을 시키면서 조국이를 좀 감싸면서 조국이 상처받는 걸 이 막았더라면 그때도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랬으면 이 좌파가 문재인 쪽에서 다시 정권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문재인 대 조국이를 감싸다가 망한 문재인. 이번에는 이재명이 누구를 감쌉니까? 남국이를 감쌉니다. 조국이가 아니라 이번엔 남국입니다. 남국이가 지금 이재명하고 사실은 짜고서 탈당을 한 거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남국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남국이 탈당을 하자마자 진상조사가 중단되고 윤리감찰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김남국이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다. 그래서 나도 그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이재명이 바로 또 남국이의 이 탈당을 인정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재명이가 남국이를 구하려는 겁니다. 물론 남국이를 구하려고 하는 그 이면에는 남국이가 다치면 나도 다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 문재인도 조국이 다치면 나도 결국은 다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조국이를 안고 있었던 거죠. 포기하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재명도 지금 남국이를 포기를 못할 거다. 왜냐하면 이재명과 남국이 사이에 이익 공동체, 하나의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 운명 공동체, 어쩌면 정치자금 공동체가 아니냐. 그러면 이재명이가 남국이를 자르면서 남국이를 희생시키고 남국이도 기꺼이 지가 희생이 되고서 이재명을 구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 조국이도 결국 욕심을 부리다가 문재인한테 큰 패를 끼친 게 아닌가. 자기가 오히려 스스로 물러나고 법무장관은 저는 안 됩니다라고 저는 차라리 총선에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더라면 문재인이 지금 이렇게 권력을 빼앗기고 그야말로 문재인도 지금 위험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참 역사는 가정이 없다지만 만약에 하여튼 문재인과 조국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지방 권력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인데 지금도 이재명과 남국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과 남국이가 다 망하든지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는 살아남든지 하여튼 어떤 정치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는 걸로 봐서는 문재인과 조국의 운명을 이재명과 남국이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사판이다. 데칼코마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강신업TV 흥미진진하게 들으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